예,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영상 하나만 더 올리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제 생각들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바람직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밝게 그리고 그냥 늘 웃으면서 세상을 살고 싶으시다면 거기까지만 들으세요. 그 뒤에 우울한 얘기를 또 할 건데 그 우울한 얘기는 듣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얘기도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전체를 들으시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은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간단히 말해서 그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던 애는 나중에 반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반항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맨날 목이 메어서 지내던 개는 그 목줄을 풀어줘도 멀리 못 가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마틴 셀리그먼이 개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A, B, C 조를 나누었어요. A조의 개들은 특정한 방 속에 넣고 그리고 그 방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럼 개들이 찌릿찌릿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방 구석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고통스러워서 막 뛰어다니다가 우연히 스위치를 발로 툭 건드리니까 전기가 툭 끊겨버리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A라는 개들한테는 전기 충격을 줬어. 그러니까 A라는 상자 안에 있는 개들은 그 방 안에 있는 개들은 전기 충격이 주어져도 얼마 뒤에는 스위치를 끔으로써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B라는 방에 있는 개들은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그 방에는 스위치가 없어요. 끌 수 있는 스위치가. 그러니까 일단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무지무지 고통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B라는 방 안의 개들은 그렇게만 계속 그 실험을 했고요. C라는 방 안의 개들한테는 전기 충격을 아예 가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A, B, C 그 각각의 방 안에 들어있던 개들을 또 다른 방에 넣는데 그 또 다른 방은 똑같아요. 조건이 뭐냐면은요, 방이 있고 전기 충격이 가해져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약간 높은 단이 있어요. 높은 단.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개들이 뛰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 충격이 바닥에 주어져도 그 높은 단으로 뛰어 올라가면 개들이 전기 충격을 더 이상 안 받으니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A라는 방 속에 있던 개들을 그 새로운 방에 넣고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처음에는 스위치를 찾았죠. 하지만 스위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전기 충격을 계속 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그 단 위로 올라가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뛰어다니다가. 그러면서 전부가 그 높은 단 위로 올라가서 전기 충격에서 벗어났어요. B라는 방, 아까 얘기했죠. 그 스위치가 없는 방. 그 방 안에 있던 개들을 또 새로운 방 안에 넣고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A라는 방에 있던 개들과는 다르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안 해요. 조금만 노력해서 그 단 위로 올라가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모두가 그냥 바닥에 웅크린 채 전기 충격이 주는 고통을 계속 온몸으로 그냥 맞아요. 그 다음에 C라는 방에 있던 개들, 그러니까 아무런 전기 충격이 주어지지 않던 방 안에 있던 개들한테 개들을 또 새로운 방 안에 넣고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가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무지무지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좀 있다 그 단 위로 올라가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자마자 모두가 그 단 위로 올라갔어요.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라는 방은 어떤 고통을 계속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컨대 어릴 때 계속 학대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 학대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이웃에 있는 좋은 이웃집 아저씨를 만났던지 해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그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얘네들은 알았고 그 학대에서 실제로 벗어났던 애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예컨대 상사가 자기를 학대하던 부모처럼 나쁘게 굴 경우에 절대 가만히 안 있고 옛날에 학대에서 벗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사한테 또 적절한 방법을 써서 대처를 해요. 근데 B라는 방 속에 있던 개들, 이 개들은 어떤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기 충격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예로 학대를 예로 들 경우에 계속 부모의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도저히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채 십수년을 그냥 보내요. 그리고 나면 그런 애들은 그게 몸에 완전히 무기력함이 몸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예컨대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 폭력 저지르는 남자를 만나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해요. 왜? 이미 무기력함이 몸에 젖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나면 이게 내 팔짱가 보다 하고 또 그 남자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 채 돈도 뜯기고 몸도 뺏기고 하면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C라는 방 속에 있던 개들은 전혀 학대 같은 걸 안 당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때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혹시 이상한 사람, 이상한 상사들이 학대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항을 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럼은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 현대인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겪었다면 어떻게든 벗어나도록 노력해라. 이런 주장을 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방은 어떤 방이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B라는 방이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고통을 겪던 개들처럼 어떤 대처법 없이 계속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무기력함이 몸에 배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망이 보여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은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죽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을 때. 지금처럼 내가 무기력하게 계속 살다가 죽을 때가 됐다. 그때 어떤 후회를 할까? 그때도 내 삶을 그냥 무력하게 보낸 삶에 후회가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후회를 좀 느낄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뭐라도 나는 할 수 있었는데 왜 계속 무기력하게만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이게 그 B라는 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법이고 가장 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밝게 그리고 건전하게 그리고 희망차게 살고 싶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뭐 강의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제 이제 헛소리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희망적인 대책 이런 거에 대해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마틴 셀리그럼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 무기력함은 마음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마음 속에는 자기 비하, 자기 포기까지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무기력함이 일단 몸이 배면은요. 그게 또 묘한 쾌감이 있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데서 쾌감이 와요. 뭘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데서. 그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십수년 넘게 안경도 못 쓰고 눈이 안 보이는 채로 계속 얻어맞고만 지내다 보니까는 무기력함이 저는 몸에 뱄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저한테 쾌감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뭔가를 제가 할 수 있어도 안 하게 돼요. 그게 솔직히 지금까지도 저를 따라다녀요. 제가 개업을 했지만 열심히 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무기력함이 몸에 익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를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럼 무기력함에 빠졌었고 그런 팔자가 저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제 탓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는 왠지 제 탓 같기도 하고 그냥 저를 계속 벌하고 싶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계속 무기력함을 선택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마틴 셀리그럼 그 이론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게 그거예요. 무기력함에 일단 빠진 사람은 담배에 중독된 사람처럼 계속 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그 욕구 자체를 마틴 셀리그럼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기력함이 주는 그 짜릿함을.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짜릿함에 일단 맛을 들이는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짜릿함의 맛을 들였으니까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 나름의 발버둥일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 100%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났다면 이 유튜브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명함 뿌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영업하고 열심히 그 사업체 제 노무사 사무실 운영하겠죠. 하지만 무기력하면 저를 따라다녀요. 마틴 셀리그럼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무기력함이 몸에 배면은요 죽을 때까지
어느 선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100%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게 무기력함에 학습된 무기력에 가스라이팅에 학대에 시달리고 나면은요,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는 그 기운이 남아 있어요. 단 그렇다고 또 100% 거기 여러분이 포기하고 그냥 그래 내 인생 끝장났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들지도 마세요.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 그 인간을 내가 100% 제압하지 못해도 싸움을 이기지 못해도 어떻게든지 그 인간한테 발버둥이라도 치고 그 인간 팔뚝이라도 이빨로 물어서 조금이라도 그 인간 아프게 할 수는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팔자가 아무리 더럽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무기력함을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세요. 제 딴에 제가 개업하고 열심히 일 안 하면서도 개업한 것도 일종의 발버둥이었고 제가 제대로 라이센스 쓰지도 않으면서도 노무사 시험 붙은 것도 그 발버둥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씩은 하세요.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100%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100% 거기에 그 여러분이 항복하지도 말고 뭐라도 좀 하시라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무기력함 속에서 살게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뭐라도 하는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이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예, 또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